반갑습니다. 화학을 가르치는 정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B 기출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 전에 영상을 멈춰서 꼼꼼히 문제를 한번 읽어봐봐. 자, 다시 돌아왔죠?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야? 에그쉘에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칼슘 카보네이트 성분이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해달라고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에그쉘에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 어떤 성분들이 있어? 그건 나도 몰라. 다양한 성분들이 있겠지만 칼슘 카보네이트가 주 성분이고 얘가 에그쉘에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거를 계산해달라고 하는 문제야. 어떤 과정을 걸치는지 한번 요약을 한번 해줄게. 먼저 계란 껍질 그 자체를 이제 가져올 거야. 계란 껍질 그 자체를 가져온 다음에 얘를 많은 양의 HCl에 노출을 시킬 거야. HCl 얼마큼 넣어줬대? 많이 넣어줬어. 엑세스로 이제 넣어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리액션이 일어나는지 공식을 한번 써볼게. 엑셀에 있는 칼슘 카보네이트만 HCl이랑 같이 리액트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버릴 거야. 그럼 칼슘 카보네이트와 HCl이랑 리액트를 했을 때 GCS나 MIP 케미를 했더라면 되게 잘 알 거야. 지금 이제 메탈 카보네이트 일종의 베이스죠. 그리고 애시드랑 리액트 했을 때 항상 프로덕트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뭐가 나와? 메탈 카보네이트와 애시드랑 리액트 하면 솔트랑 물이랑 CO2가 이렇게 나오죠. 솔트라는 게 뭐야? 아이오닉 컴파운드를 우리가 솔트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얘랑 리액트해서 만드는 솔트는 얘로부터 켈아이온을 받게 되고 얘로부터 이제 N아이온을 받게 돼. 그러니까 얘로부터 받는 켈아이온이 누구야? Ca2+죠. HCl로부터 받는 N아이온은 누구야? Cl-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솔트는 누구야? CaCl2가 되는 거죠. Ca2+ 하나랑 Cl-2개랑 1대2 비율로 붙어 있어야지만 이 아이오닉 컴파운드에 오버롤 차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O2랑 이제 물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고 있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그냥 밸런싱만 이제 해주면 돼. 밸런싱 한번 해볼까? 여기 앞에 2를 이제 써주면 모든 게 이제 다 밸런싱이 되어 보이죠. 근데 처음에 우리 HCl을 얼만큼 넣었대? HCl을 처음에 이만큼 이제 넣어줬어. 27.2 cm 큐브드. cm 큐브드랑 밀리리터랑 같은 거 다들 알고 있죠? 27.2 밀리리터를 이제 넣어줬고 얘 컨센트레이션은 0.2가 된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몰수를 계산해 줄 거기도 하지만 HCl이 엑세스다라는 거 항상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에시드가 엑세스로 이제 넣어져 있대요. 엑세스로 넣어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칼슘 카보네이트랑 HCl이랑 리액트 한 다음에 HCl이 남아 돌 거야. 그 남아 도는 HCl이 이 비커 안에 아직 남아 있어. 여기 칼슘 카보네이트 성분은 전부 다 사용이 됐고요. HCl이 비커 안에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이 HCl이 남아 있는 비커에다가 우리가 뭐 인디케이터 같은 걸 이제 넣겠죠.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뉴트럴라이제이션 됐을 때 색깔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뷰렛이라는 도구에다가 NaOH를 넣어줄 거야. 그 다음에 NaOH를 뚝뚝뚝뚝 한 방울씩 떨어뜨려 넣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언제까지? 인디케이터가 색깔이 바뀔 때까지. 인디케이터가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는 완전히 뉴트럴라이제이션이 완료가 되었다. 뭐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NaOH가 누구랑 리액트하는 거야? 남아 도는 HCl이랑.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액션에 있는 칼슘 카보네이트랑 HCl이랑 리액트해서 이러이러한 프로덕트를 이제 만들었어. 근데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HCl이 남아 있을 거야. 왜?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가 HCl을 과다로 이제 넣었기 때문에 HCl이 남아 있다, remaining 한다라고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remaining HCl과 NaOH를 이제 같이 리액트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밸런싱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시드랑 메탈 하이드록사이드도 일종의 베이스죠. 에시드랑 메탈 하이드록사이드 리액트 했을 때 항상 뭐가 나와? 솔트랑 물이 나옵니다. 솔트란 게 뭐야?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솔트라고 얘기했죠. 베이스로부터 켈아이온을 받고요. 에시드로부터 N아이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얘로부터는 이제 Na+, 얘로부터는 Cl- 받죠. 그럼 이제 NaCl이랑
그다음에 이제 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일단 우리가 필요한 두 공식은 이제 세워놨어요. 필요한 두 공식은 세워놨고, 그럼 알아줘야 될 게 여기 나오는 HCl이 누구냐면 처음에 우리가 HCl을 얼만큼 넣어줬어? 27.2ml 밀리리터를 이제 넣어주고 그의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0.2 moles per decimeter cube죠. 그럼 처음 넣어준 우리가 HCl의 몰수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 HCl initially added. 처음에 이제 넣어준 HCl의 몰수야. 그러면 이제 27.2cm3를 먼저 데시미터 큐브로 바꿔줘야 되겠죠. 왜냐면 컨센트레이션이 moles per centimeter cube가 아니라 moles per decimeter cube죠. 그래서 이 centimeter cube 단위를 데시미터 큐브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일단 몰수는 이제 컨센트레이션 곱하기 볼륨이죠. 컨센트레이션이 0.2였고요. 그다음에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0.0272가 됐었어요. 데시미터 큐브로 이제 우리가 바꿔준 거죠. 데시미터 큐브로 바꿔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수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0.00544 뭐 이 정도로 이제 수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0.00544 몰. 이게 뭐냐면 처음 넣어준 HCl의 몰수야. 실제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트한 몰수는 아니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실제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트한 HCl의 몰수를 구해줘야 돼. 처음 우리가 넣어준 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남아돈 HCl의 몰수를 구해주고서 처음 넣어준 거에서 이 남아돈 거를 빼주면 실제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트한 HCl의 몰수까지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처음 넣어준 HCl의 몰수를 구했어. 여기서부터 남아돌게 된 HCl의 이제 몰수를 이제 빼주면 실제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트할 때 사용된 HCl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먼저 HCl 처음에 얼만큼 넣어줬는지 먼저 계산을 해줬어. 그 다음에 이제 남아도는 HCl의 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남아도는 HCl이 누구랑 리액트했어? NaOH랑 이제 같이 리액트를 했어요. 몇 대 몇 비율로 리액트해? 1대1 비율로 리액트 하고요. NaOH 이만큼 넣어줘야지만 남아있는 HCl을 전부 다 뉴트럴라이제이션을 시켜줄 수가 있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NaOH의 이제 몰수부터 이제 구해줄 필요가 있어. NaOH 몰수. 일단 컨센트레이션과 볼륨 이렇게 나와 있죠. 몰수는 이제 컨센트레이션 곱하기 볼륨. 컨센트레이션 0.1 그냥 사용하면 되고요.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센티미터 큐브로 나와 있어서 데시미터 큐브로 바꿔줘야 되겠죠. 나누기 이제 1000을 이제 해주면 되세요. 0.0238.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치가 0.00238 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준 게 이제 뭐냐면요. 처음에 넣어준 HCl의 몰수랑 그 다음에 남아돈 HCl의 몰수까지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 NaOH의 몰수가 뭐랑 똑같아? 남아도는 HCl의 몰수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한번 정리를 해줄게. Number of moles of HCl remaining. remain이라고 쓸게. remaining 되는 게 0.00238 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실제 사용이 된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트 할 때 사용이 된 HCl의 몰수는 어떻게 돼? 둘의 차액을 구해주면 돼. 처음 너가 넣어준 거 빼기 남아둔 거 하면 사용한 몰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number of moles of HCl reacted with calcium carbonate.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숫자를 이제 빼주면 되죠. 0.00544 빼기 0.00238 이렇게 빼주면 0.00306 몰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준 게 뭐냐면요.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트하는 HCl의 몰수를 구해준 거야. 거의 다 왔어 얘들아. 거의 다 온 거야. 이제 해주면 되는 게 뭐냐면 칼슘 카보네이트의 몰수를 구해줘야 돼.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트한 HCl의 몰수는 0.00306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보면 HCl 2 대 칼슘 카보네이트 1이죠. HCl의 몰수를 나누기 2를 해버리면 칼슘 카보네이트의 이제 몰수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number of moles of calcium carbonate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0.00306 나누기 2를 이제 해주면 되죠. 왜 나누기 2를 한 거야? 칼슘 카보네이트랑 HCl이랑 1대2 비율로 리액트 해서 HCl의 몰수를 나누기 2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칼슘 카보네이트 몰수 0.00153몰 이렇게 나오게 되죠.
보면 이제 얘를 우리가 매스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 얘 매스 어떻게 구해? 몰수 곱하기, 우리가 몰수 갖고 있죠? 곱하기 이제 MR을 이제 해주면 돼. 얘 MR 같은 경우는 퓨리티 테이블 봐서 칼슘 하나의 MR, 카본 이제 하나의 MR, 그 다음에 옥수준 3개 MR 다 합쳐가지고 얘 MR이 이제 대략 한 100 정도로 나와요. 100점 몇몇 나오는데 그냥 10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서 진행을 할 거야. 그럼 0.00153 곱하기 100 해주면 0.153g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구해준 게 뭐냐면 액쉘의 칼슘 카보네이트의 매스를 이렇게 우리가 구해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본 게 뭐야? 단순히 이제 액쉘의 칼슘 카보네이트의 매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물어본 거야? 아니죠. 좀 추가적인 정보를 물어봤어요. 액쉘이 토탈 매스가 0.188g인데 여기에 칼슘 카보네이트가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것까지 이제 알려달래. 그러면 이제 칼슘 카보네이트 매스가 0.153인가 아까 전에 그랬었어.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 이게 나이가 드니까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요. 0.153g, 0.153g 나누기 액쉘의 매스 0.188g 곱하기 이제 100을 해주면 실제 이 액쉘에서 칼슘 카보네이트가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계산해 줄 수 있어. 이거를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면 대략적으로 쌤이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제 한 81에서 82%, 한 81.5% 언저리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줘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HCl의 이제 몰수 이거를 그냥 바로 활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트한 HCl의 몰수를 구해줘야 되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숫자들만 다 때려박는다고 해서 그냥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어진 HCl의 컨센트레이션과 볼륨 사용해서 처음 넣어준 HCl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HCl이 남아 돌았는지 그러니까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트 하고서 얼마만큼의 HCl이 남아 돌았는지 그거를 계산해 주는 거야. 처음 넣어준 거 빼기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트 한 후에 남아 돈 HCl의 몰수를 빼주면 실제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트 할 때 사용된 HCl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순서대로만 이제 풀어버린다면 막힘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